안녕하세요. 아이셀파의 즐거운 수업 컨설턴트 홍정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은 중3 친구들이 이제 삼포도와 표준편차, 대표격과 삼포도 배우면서 이 분산이라는 파트를 되게 괴로워합니다. 괴로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분산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도스분표에서 그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분산을 표가 아닌 일반적인 자료들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분산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1번은 조명이 꺼졌네. 1번은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분산의 뜻을 사용하는 겁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이제 변형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평평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재평평제가 뭐냐면 어떤 자료들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값에서 빼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박지? 건드렸나 보다. 포커스 다시 맞추죠. 너무 밝아서. 참 촬영하다 별거 다해 혼자서.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재평평제라고 이렇게 외워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가장 이제 예를 많이 드린 게 1, 2, 3, 4, 5죠. 왜냐면 평균 구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평균은 이제 가운데 있는 3이 되는 거야, 그지? 6, 3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15. 그죠? 15를 이제 5로 나누니까 평균이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편차를 구해보죠. 정의대로 한번 구해봐. 편차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음에 0, 다음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1, 다음에 2. 편차를 제곱을 하죠. 4, 1, 0, 1, 4. 그럼 다 합쳐요. 그럼 여기 8, 9, 10이니까 10을 5로 나눕니다. 그죠? 그럼 이게 2가 되는 거야. 이게 뭐다? 분산이 되는 거다라는 첫 번째 방법을 써도 되는데,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편차는 이제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 뭐냐면 별량들을 제곱을 하는 거죠. 1, 4, 9, 16, 25. 제곱한 값들의 평균에서 빼주는 거야.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자, 그럼 값이 얼마로 주어질지 한번 봅시다. 5분의 얼마죠? 5분의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20. 그럼 30 더하기 55. 30 더하기 25니까 55죠. 거기서 9를 빼는 겁니다. 따라서 11 빼기 9니까 얼마? 2로 주어진다라는 이런 결과 얻을 수 있죠. 따라서 분산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재평평제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기억하시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은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절차를 평균을 구한 다음에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을 구하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니까 답답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방법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방법 다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이 재평평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식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선택 과목 공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단답형이나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 때에만 뭐다? 분산 쓰는 방법 저걸 이용해서 가야지.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저걸 해서 가져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요즘에 특히 뭐 심화 문제로 나와가지고 학생들의 뭐 점수가 몇 점이고 걔네들의 점수의 제곱의 합이 얼마이다라는 그런 문제 나와가지고 좀 심화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는 이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걸 설명을 해줬으면은 선생님들 해주셨으면은 서술형에 써도 돼. 그럼 그런 어려운 심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했다. 교재 프린트도 없더라. 그랬을 때는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도 단답형이나 객관식 풀 때는 이거 이용하면은 조금 계산이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좀 잘 좀 정리해 놓고 문제 풀어가는 원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